연어, 안도연 지음, 문학동네.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생각날 때마다 은빛 연어는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어들고 싶었다. 그는 동무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을 볼 줄 모르는 동무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은 오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었음을 은빛 연어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라고 은빛 연어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마음속에 또 다른 연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정작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간다는, 오직 그게 삶의 이유라는 눈맑은 연어의 마음. 그녀가 마음속에 보듬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알들을 은빛 연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은빛 연어는 괴로웠다. 그러면 은빛 연어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초록강이 스스럼 없이 그를 껴안아주곤 한다. 아저씨는 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걸. 강이 시치미를 떼면서 말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아. 그렇지만 바다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은빛 연어는 강이 엉뚱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내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은빛 연어는 배경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언젠가 나의 배경은 더 큰 연어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던 연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남의 먹이를 빼앗았고 힘자랑을 일삼았다. 그들은 연어 무리의 작은 법률이라도 되는 듯 행세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란 늘 무섭고 어두운 거라고 그는 생각해 왔던 것이다.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하, 똑같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은빛 연어는 알았다. 예를 들면 상처라는 말도 그렇다. 눈맑은 연어의 등지러미에는 불곰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는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어들은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그들은 상처라는 말을 보기 싫은 흉터로 이해한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네가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이제 조금 알겠니? 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강은
은빛 연어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은빛 연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이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연어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만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얕보는 지상의 인간들만이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은 그것을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그럼 나도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왜요?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나요?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기특해서 그런 거란다.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어. 은빛 연어는 무엇보다 눈맑은 연어의 배경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 참는다. 그때 은빛 연어가 연어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자리를 뜨려던 연어들이 냅다 소리를 지른다. 생각은 무슨 생각? 어서 가긴 하자고. 나는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은빛 연어는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던지는 느낌이 뜻밖의 강해서 연어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를 주시하기 시작한다.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뜻이지? 은빛 연어의 머릿속은 어느새 그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500여 마리의 연어떼를 이끌고 폭포를 통과하기 직전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위대한 연어였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혼자서 잘난 체 하지 마. 성미가 급한 연어들은 드러내놓고 은빛 연어에게 대들기 시작한다. 도대체 쉬운 길로 가는 걸 반대한 이유가 뭐냐? 쉬운 길을 찾아놓고 떠난 과학자를 나는 존경하고 있어. 그가 온몸을 바쳐 그 길을 찾아낸 것을 나도 인정을 해. 하지만 우리 연어들에게는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끝없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야.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너도 알지 않니? 물론이지. 굳이 그 고통을 사수할 필요가 있는 걸까? 우리는 어서 상류로 가서 알을 낳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고. 눈맑은 연어는 아까부터 은빛 연어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 은빛 연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녀도 매우 궁금한 것이다. 은빛 연어가 무겁게 입을 뗀다. 알을 낳는 일은 매우 중요해. 은빛 연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눈맑은 연어는 깜짝 놀란다. 이건 은빛 연어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다. 알을 낳는 일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자신은 그걸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던 그가 아닌가. 눈맑은 연어는 젖은 눈으로 은빛 연어를 계속 바라본다. 분홍으로 물든 은빛 연어의 비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여겨지는 순간이다. 은빛 연어가 계속 말했다. 쉬운 길을 앞에 두고 어려운 폭포를 뛰어오르고 싶은 연어는 하나도 없을지 몰라.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돌아서려던 연어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은빛 연어가 말을 잠시 멈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연어와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알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마음을 가누기가 힘든 것이다. 은빛 연어의 눈은 아버지와 자기 자신 사이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한 가닥의 끈을 보고 있었다. 그 끈은 살아 퍼덕이는 강물 같기도 했고
강물이 내쉬는 푸른 숨소리 같기도 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은빛 연어는 어느새 옛날의 그 늠름한 은빛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어들이 알을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은빛 연어는 이미 예전에 나약하고 부끄럼 많던 연어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마음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연어들의 마음속으로 잔잔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연어들이 폭포 밑으로 모여든다. 처음에 쉬운 길로 가자고 말하던 연어들도 쭈빗거리며 은빛 연어 쪽으로 헤엄쳐 온다. 은빛 연어의 말이 옳아. 몸이 허약한 연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폭포를 뛰어오르면 좋겠어. 등급은 연어와 알을 많이 품어 몸이 무거운 연어 몇 마리만 쉬운 터널길로 올라가도록. 은빛 연어는 눈 맑은 연어가 염려스럽다. 그녀도 알을 많이 품은 연어 중에 하나다. 눈 맑은 연어는 기어이 폭포를 뛰어오르겠다고 버틴다. 너는 알을 낳아야 하잖아. 나는 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쉬운 길은 길이 아니라고 너는 말했지. 거슬러 오르는 기쁨을 알려면 주둥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뱃속에 있는 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